382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스타트업 펀딩부터 IPO까지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투자유치 바이블. 저자 이명준, 조성국, 정성욱. 출판일 2021년 11월 25일. 저자 소개. 저자 이명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삼정 KPMG 회계법인, ENY 한영회계법인에서 기업가치평가 전문가로 근무하였고 KF투자증권 IB본부를 거쳐 사모펀드 PEF 운용사인 큐캐피탈 파트너스와 AJ인베스트먼트에서 약 3천억 원의 투자를 직접 집행하였다. 현재 코엔트리 인베스트먼트 대표로서 투자유치 및 경영자문을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투자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자 조성국.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ENY 한영회계법인에서 기업가치평가 전문가로 근무하였고 옥터스 인베스트먼트, 큐캐피탈 파트너스, 노엠파트너스를 거치며 현재까지 약 9천억 원의 투자를 직접 집행하였다. 현재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아이리스 인베트스먼트 대표이사로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 정성욱.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삼성물산, LG투자증권 IB본부, 한국자금중개, 메리츠증권 구조화금 융팀을 거치며 구조화금융, 채권시장 전문가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채권중개 운용은 물론 대체투자 리츠 및 사모펀드 등 종합적인 IB 전문가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자금 조달 시장의 투자 주체로서도 큰 성공을 이루고 있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인 아이리스 인베스트먼트의 이사회 의장으로 공격적이고 투명한 회사 경영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서 주요한 투자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초기 대표의 설립 지분 100%라고 가정하고 투자 전 50억 원 밸류의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면 외부 투자자의 지분율은 10억 나누기 60억으로 16.7%가 되고 대표의 지분율은 83.3%로 낮아진다. 성장이 된 회사의 가치를 300억 원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하며 이제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50억 원 밸류의 50억 원을 투자받는다고 하면 대표의 지분율은 투자받은 50억 원 나누기 100억 원으로 지분율 50%로 희석되어 지분이 낮아진다. 하지만 대표가 100% 지분율이 300억 원 밸류에서 50억 원을 투자받는다고 하면 대표의 지분율은 50억 나누기 350억 원으로 지분율은 14.2% 희석되어 대표는 85.8%로 높은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회사의 밸류가 올라가면 큰 금액을 투자받더라도 지분율 희석이 덜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다. 만약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다면 다음 두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요건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첫 번째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약 20%에서 30% 수준으로 낮은데 2대 주주의 지분율이 거의 유사하다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은 회사는 의사결정이 어렵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0%에 불과하더라도 나머지 주주는 소액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나을 것이다. 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다른 주주가 있다면 주주 간 합의서로 경영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장 이후 일정 기간 보호회수, 즉 락업이 필요하다. 상장 직후 최대 주주의 지분은 당연히 보호회수되어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없다. 하지만 최대 주주 이외의 주주는 마음대로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는데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면 매도 물량의 출회로 인해 상장 직후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오버행 이슈라고 부르며 오버행 이슈가 있는 회사의 주가는 이 리스크로 인해 주가 상승에 제약이 있게 된다. 따라서 최대 주주 이외의 주주가 자발적 보호회수를 통해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을 것을 활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상장 이후 주가 상승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자를 받은 다음에 최대한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업 경영을 하면 된다. 그것이 투자자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엔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대표 자신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혹여 목표한 대로 잘 안 되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사모펀드 벤처캐피털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판단만 잘해도
투자 성공의 절반은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반대로 말하자면 기업의 대표 입장에서는 능력과 열정을 계속 유지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의 투자 심사역들은 한 번에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투자금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금융업의 꽃이라는 바이사이드업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꼽히며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멀게만 느껴진 대상이다. 이 책은 현직 투자 심사역들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상대방이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쿠팡, 마켓컬리, 우아한 형제들, 크래프톤, 야놀자 등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이들 유니콘 기업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우버, 테슬라, 넷플릭스, 구글 등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들의 공통점도 있다. 바로 벤처캐피탈 등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빠른 시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들은 수조 원, 수백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보이며 창업자들은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유니콘 기업들도 모두 창업 초기의 시절이 있었다.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성장하듯이 누구나 아직 미숙하고 두 손의 가능성 하나만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의 자본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역할을 한다. 아무리 사업 모델이 좋고 열정이 있더라도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다. 반면 자금이 투입된다면 성장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엔젤 투자, 시리즈 A, B, C 투자 등 벤처 투자 산업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자도 벤처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외부 투자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외부 투자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아직도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창업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외부 투자 유치는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적자 생존의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세상엔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들이 떠돌고 있다. 또한 그 많은 아이디어들만큼이나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사라져가고 있다. 반면에 극소수지만 엄연히 꽃을 피워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기업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피운 꽃들을 사랑한다. 사라지는 기업과 성공하는 기업의 차이는 무엇일까? 남들보다 탁월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기술력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영업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꽃 피울 수 있게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도약과 혁신에 시려는 자본이 뒷받침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투자의 세계는 냉정하다. 회사의 미래가치 및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며 경영자의 철학 및 태도, 산업의 성장성 및 진입장벽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투자는 이루어진다. 투자를 위한 다양한 요소에 대한 질문을 회사에 끊임없이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롯이 숫자로 표현되는 곳이 바로 자본시장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기준점 이상이 되었을 때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 유치에 성공할지, 그리고 투자회사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반대로 개인적인 비상장기업 투자를 할 때 도움되는 내용도 많이 담겨 있다고 본다. 비상장기업 투자의 경우 정보의 폐쇄성, 비대칭성 등으로 잠재적인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 관련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단순히 주변에서 획득한 단편적인 정보나 혹은 잘못된 정보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워렌 버핏
손정혜 등 여러 구루구루들의 성공적인 투자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비상장기업 투자의 성공을 위해 분석할 수 있는 안목과 투자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학습하고 경험해 나갈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인 지금, IPO를 통해 큰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